네, 미래통합당 한번 볼까요? 김종인은 지금 40대 기술원이에요. 본인은 80대인데? 아, 그러니까 나는 죽을 날이 멀지 않았지만 지금 미래통합당은 40대가 끌어가는 게 맞다. 이런 거죠. 참 그 자기 건강만 잘 챙겼으면 좋겠네요. 아, 근데 김종인이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게 조금 또 걱정되는 면도 있죠. 이게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김종인은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이 이미지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선수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 보수란 말 뺄래 하고 있잖아요. 우리 보수 아니야. 보수란 말은 한국 사회에 이미 오염돼 버렸어. 예. 쉽게 말하면 보수는 뭐가 묻어버렸어. 뭐 극우의 느낌이 많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영리한 거죠. 핵심이 뭔지는 알고 있다고 저는 일단 보는데. 그러면 이제 당명도 바꿔야 되고 색깔도 바꿔야 될 텐데 이제 어떤 색깔이 남았을까요? 하얀색으로 하려나? 무슨 색깔이 남은 게 없잖아요. 빨간색은 이미 썼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꼭 핑크색이고. 한 색깔일 필요는 없다니까. 무지개 색깔로 해가지고 그거는 성소수자들에 오해받잖아요. 대한 지지. 아니 그러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지지의 표시를 하면서 우린 그게, 진보다. 그거는 그 사람들은 지지라고 생각한다니까. 아 지지라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되게 웃겨 보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비대위원회를 꾸려서 이준석 같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랑 같이 끌어간단 말이에요. 원내는 원내대로 따라가. 우리가 대선에 그러니까 총선에서 대승을 했다고는 하지만 저쪽도 103석이 되는 거대 정당입니다. 예. 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바글바글한 거야. 그 상황에서 이게 어느 정도 끌어가질까? 그러니까 비대위라고 하는 게 쉽게 표현하면 보통 정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모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 이게 쇄신이 되겠냐 이런 아니, 얘기예요. 저는 너무 답답한 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 건데 미래통합당은 어떻게든 굴러갈 겁니다. 왜냐 돈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법적 시스템상 정당이 있고 의석이 있으면 돈이 나와요. 그러면 당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지지율과 상관없이 일단 4년 동안은 굴러간다니까.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요번에 정확하게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미래한국당하고 합쳐가지고 103석이지만 지역구 선거에서 84석 받았잖아요. 그 정확하게 심판받은 거거든요. 영남당이라는 게 그냥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자기 원인 분석 없이 김종인을 끌어들여가지고 당 색깔 바꾸고 간판 바꾸고 뭐 기조 바꾼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4년 동안 국회 사무처에서 나오는 돈 야금야금 받아 먹으면서 그냥 한번 버텨보자 하는 심보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에서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 중에 안 그러면 한 재선 의원들 선에서는 자기 이미지 가리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최선을 다해서 이쪽으로 넘어올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이게 저는 그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초선 의원들만이라도 미래통합당의 초선 의원들만이라도 정말 정확하게 정신 차려서 우리 까딱하면은 분당해서 나갈 수도 있다 정도의 압박을 해야 돼요. 김종인 하나 믿고 이게 버틴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김종인이 니들한테 해준 게 뭔데? 저는 미래통합당이 바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이대로 이렇게 소멸해 가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 왜 그 해산물 닮으신 분 있죠. 민씨성 가지신 분. 제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초장 선생님. 아무튼 예. 그분께서 그 선거 부정 의혹 막 하면서 그거에 동조하는 몇몇 초선 의원들이라든지 낙선자들을 보면서 저게 저들의 수준이고 자기네들이 국민들의 뜻에 어떻게 역행하는지 이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자기네들 자기 주변에 있는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랑 의견이 똑같다는 이유로 뭐 선거가 잘못됐니, 심지어는 뭐 몇몇 극우 그 우파들 방송에서 말하는 그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폄훼를 막 입에 달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애들이 도대체 어떻게 자정작용을 하고 새로운 정치 집단으로서 나올 수 있냐고.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미래통합당이 쇄신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
그런 결이니까 그 당에 입당하는 거예요. 새로 당선된 사람들. 두 번째, 이분들 보셨지만 지난 20대 4년 기간 동안 민주당 지지율을 미래통합당 부류, 자유한국당 등이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10%에서 더블 수가 차이로 이겨왔었죠. 근데 내년에 뭐 재보궐선거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내후년까지 대선 있고 지방선거 있고 이 과정에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면은 인재들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선 가능성이 없는데 그 당에 입당해서 출마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망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이런 거지. 문재인 정부랑 민주당이 완전히 죽을 쓰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그러면서 완전 쇄신해가지고 막 인물도 완전히 다 바뀌고 기존에 볼 수 없던 인물들이 막 뭐 개혁을 외치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고만고만한 놈들이 또 21대 국회가 열리면 어떤 특정 수단에 막말하고 비전은 없고 민부론 같은 말도 안 되는 거 막 짓거리기 시작하다가 또 뭐 색깔로 막 하다가 어라 하다 보면 벌써 2년 가고 대선 오고 지방선거 오고 계속 그 과정을 걸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선거 갈 때 더 폭망하고 대선 정권 교체 못하고 또 쭉 2년 더 있으면 또 총선이 있어요. 그러면 더 줄어들고 이 상태로 갈 거라는 얘기라서 나는 이 김종인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운 것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는 궁여지책일지 모르지만 한계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지, 표지 관리는 되게 잘하는 편이라서 우리 보수 안 쓸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고 어쨌건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미래통합당한테 이제는 논평할 가치가 좀 못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요 국무회의가 있었어. 청와대에서. 청와대 국무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이죠. 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한 번 있고. 예. 근데 그 이야기가 나왔어. 국민들이 나 그 이야기 되게 슬프더라고. 재난지원금이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 데 쓰였고 벼르다가 아내에게 안경을 사줬다는 보도를 봤다. 특히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한다. 경제 위축으로 허리띠를 절람했던 국민의 마음이 와 닿아서 가슴이 뭉클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말이 그냥 안 넘어가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이 미중류의 이 바이러스 사태 앞에서 그 공포심, 그러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 못 쓴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 이렇게 예상이 안 되니까 불안한 마음에 이게 먹는 것부터 줄여나가는 이 소비심리 위축, 이게 단적으로 드러난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상 코로나 앞에서 무너질 나라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겨내고 극복해낼 텐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어느 정도인가가 이 소고기와 삼겹살 매출을 통해서 딱 눈에 확연히 보이는 거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아니 이게 사실 뭐 언론에서 아무리 강아지를 사네, 샤넬백을 사네 해도 정작 매출의 기록으로 보면은 수치로 나오잖아요. 한우와 삼겹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위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메뉴긴 하지만 이게 나한테 재난지원금으로 어떤 꽁돈이 생겼을 때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 돈이 굉장히 그 실생활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무리 언론에서 이게 어떻게 달리 쓰여지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에게는 이게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저만 해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강아지를 사네, 샤넬백을 사네 하는 일부 언론의 그 보도를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강아지를 살 여력이 생기고 샤넬백을 살 여력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지역 화폐를 쓰다 보니까 내 지역, 내 시장에만 이게 영향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거든요. 말 그대로 내가 소고기 먹고 싶은 거 소고기 사 먹고 그러면 이게 1차로 가고 지방 시장으로 가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거 있거든요. 강아지일 수도 있고 샤넬일 수도 있고 아이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안 사고 놔뒀던 걸 결국 또 그거를 여력이 생기니까 또 구매하는 효과가 발생, 그것도 대기업에까지 미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경제 전체를 끌고 가는 마중물이 된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그거잖아요. 그냥
지역에서 정말 이렇게 파리를 날리고 있는 우리 동네 가게를 살리는 효과도 있지만 그 돈은 결국 다시 또 흘러서 대기업으로 모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아까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직수 효과고 경제의 마중물 효과고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면서 정말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총선 전부터 계속 주시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을 주시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드리고 싶었을 텐데 이게 정말로 본인이 믿고 있었던 이런 효과를 나타낼 때 그 기분은 대통령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도 정말 기분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재난지원금 기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이 고위공무원들 급여 반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국무회의에 등장하는 이런 분들하고 조금 더 고위공무원들 있잖아요. 막 청장 이런 사람들까지 해서 예. 반납분, 월급 반납분이 18억 원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예. 문 대통령도 지금 2,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반납을 했다는 예. 거죠. 지금 국회의원들도 그런 운동 벌이고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국가가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리띠 전람회기.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한 달에 뭐 기본소득 조금 넘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저기 최저임금 조금 넘는 이런 정도의 이 벌이에 있는 분들이 보면 여전히 고위공무원들은 월급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또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네.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뭐랄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이명박근혜 때 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형식적이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조치 자체가 재난지원금은 생각지도 못했을 걸. 그럼 나라 망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박근혜 때 노인 관련된 연금이나 어떤 그 복지 지원금이 대폭 늘어났잖아요. 그때 실제로 그 지원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에서 불만이 폭발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이 돈 빼서 저 돈 주고 이름만 바꿔서 그냥 똑같은 돈을 통장에 넣어주니까 실질 소득이 하나도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 그런 게 정말 그런 꼼수가 많았죠. 이명박이 그런 방법을 개발해낸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복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무상급식, 의무급식을 지금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미 맛을 봤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복지가 그렇게 무서운 그렇죠. 거라고 한번 예, 맛을 예. 보면 한번 그러니까 맛을 봐봐요. 예를 들어서 재난지원금 주는 거에 대해서 총선 전에 얼마나 저쪽에서 지랄을 했습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이런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반대할 수 있겠어요? 일단 국민들이 그 복지 혜택을 딱 보는 순간 미래통합당은 점점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자는 말도 못하고 할 수 있는 말은 주자, 얼만큼 더 주자. 이 두 가지밖에 방향이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복지사에 뭐 복지는 아니에요. 이렇게 용어의 그 논쟁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지라고 하는 것이 굳이 이것은 복지고 이건 복지가 아니다고 설명할 수 없거든요. 문재인 케어도 큰 틀에서 보면 복지고요. 재난지원금도 복지고 뭐 기본소득도 복지고 이런 관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대한민국 복지사에 물론 코로나로 촉발된 거긴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한테 줬다는 이 그 보편적 복지의 새로운 틀이 하나 딱 열린 거라고 일단 보는 거거든요. 이걸 또 복지가 아니라고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광의에서 보면 다 복지예요. 그렇죠. 광의에서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그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한 모든 행위는 다 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건 지금 그 우리 동네라서 제가 문자 하나 재난 안전 문자요. 동작구청 5월 21일 목요일 18시 40분부터 20시 30분 동안 청해진 식당 노량진 수산시장 2층에 방문하신 분은 동작보건소 방문 검사 바랍니다. 아이 무섭네. 나는 수산시장 안 가요. 근데 참. 자, 그렇고요.